나는 그날 내 29번째 생일을 맞아 부모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차의 시동을 걸려 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달려와서 시동 걸지 마, 라고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차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저축으로 산 내 자유를 상징하는 새 출발의 증표였다. 하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는 정비사로서 차를 보더니 이건 함정이다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나를 뿌리쳤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비밀을 알게 됐다. 부모님의 선물이 단순한 차가 아니라 그의 과거 죄악을 파헤치는 열쇠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면서 내 인생은 복수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를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는 회색 지대에서의 전쟁.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2025년 가을. 나는 김지은, 평범한 마케팅 회사원이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고급 차들을 부러워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 부모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강남집 앞에 가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 엄마는 감정을 잘 숨기시는데? 집에 도착하니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었다. 리본이 묶인 채 반짝이는 새 차 이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 딸, 이제 내 자유를 가져. 그놈한테 얽매이지 말고 아빠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놈은 내 남편, 박민준을 가리켰다. 우리는 3년 전 결혼했지만 부모님은 민준을 싫어하셨다. 그는 정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자처럼 보였다. 민준과 나는 대학 시절 만났다.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장학금으로 버티는 학생이었고 그는 자동차공학과 출신의 반항아. 우리는 밤늦게 도서관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꿈을 나눴다. 지은아, 나랑 결혼하면 세상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의 말에 나는 모든 걸 걸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지만 행복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생일 파티는 간단했다. 부모님과 둘이서 케이크를 자르고 차에 올라타려 할 때 민준이 도착했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때로 더러웠고 얼굴은 창백했다. 생일 축하해, 지은아. 그는 웃으려 했지만 차를 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 차 어디서 났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부모님이 주셨어. 이제 우리도 럭셔리하게 다니자. 하지만 그는 서둘러 후드를 열었다. 시동 걸지 마, 절대. 그의 손이 떨렸다. 엔진룸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이건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됐어. 누가 일부러? 부모님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민준아. 새 차잖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지은이가 타면 죽을지도 몰라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장난치지 마. 부모님이 직접 사신 차야.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나를 피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누웠다. 그의 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중얼거렸다. 모르는 게 나아. 제발.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가는 대신 정비소로 갔다. 민준의 직장이 있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공장. 그는 이미 차를 끌고 와서 작업 중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묻자 그는 도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내 부모님. 그분들이 왜 이 차를 샀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선물이라고. 민준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 브랜드, 이 모델. 2년 전 사고로 리콜된 거야? 브레이크 결함 때문에 3명이 죽었어. 그런데 이 차는 그 사고 차의 쌍둥이처럼 생겼어. 누가 일부러 내 부모님한테 팔았을 거야.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부모님은 그런 걸 모르시는데. 그럼 누가? 왜?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나 때문이야. 내 과거. 내가 알면 날 미워할 거야.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은지.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봤다. 누구야? 민주는 전화를 끊고 말했다. 아무도 아니야. 직원,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이었다. 그날부터 의심이 싹 텄다. 나는 은밀히 그의 전화를 확인했다. 메시지, 오빠, 아직도 그 일 숨기고 있어? 지은 연니한테 말할까? 발신자, 은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준의 비밀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 왜 갑자기?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 부모님이 맞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2년 전 내가 일하던 정비소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 고객 차를 고치다 실수로 브레이크를 망쳤고 그 차가 내 부모님 친구분을 태우고 가다 추락했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 사고가 내 탓이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은지가 목격자였어. 그녀는 내 연인이었고. 하지만 은지가 증언을 바꿔줬어. 대신 나한테 돈을 요구했지? 내 부모님은 그걸 알았고 이 차로 복수하려 한 거야. 결함 있는 차를 일부러 산 거라고. 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부모님의 선물이 독이 돼 돌아왔다. 민준의 배신, 은지의 개입, 그리고 내 무지. 모든 게 얽혀 있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울부짖자 그는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상처를 줬다. 그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은지부터 그리고 민준, 부모님까지. 누구도 빠뜨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 민준의 고백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사고 장면이 떠올랐다. 2년 전 서울 근교의 산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절벽으로 추락하며 불타오르는 모습.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내 부모님의 오랜 친구, 최 회장이었다. 그는 우리 집안을 후원해준 은인. 부모님은 그 죽음으로 무너지셨다. 지은아, 그놈 탓이야. 민준이 엄마의 눈물 어린 말. 다음 날 나는 은지를 찾아 나섰다. 민준의 전화에서 본 주소로 갔다. 그녀는 강남의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였다. 긴 머리에 예쁜 미소,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지은 씨. 민준 오빠가 보냈어.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사고 일에 대해 말해. 내가 왜 증언을 바꿨지? 은지가 커피를 따르며 한숨을 쉬었다. 언니, 그건 복잡해. 민준 오빠가 나한테 돈을 줬어. 하지만 그 돈은 최 회장의 보험금 일부였어. 오빠가 사고 후 차를 고치다 발견한 결함을 숨기고 보험을 청구한 거지. 그녀의 말에 피가 굳었다. 민준이 살인을 은폐한 게 아니라 사기까지? 증거 있어. 내가 물었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사고차의 엔진 사진, 민준의 서명 입은 보고서. 이걸로 오빠는 유죄야. 하지만 나는
오빠를 사랑했어. 그래서 도왔지. 그런데 언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녀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언니처럼 완벽한 여자가 왜 그놈을? 나는 카페를 나서며 복수의 불씨를 느꼈다. 은지는 공범, 민주는 주범. 하지만 부모님은 왜 그 차를 샀을까?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그 차 일부러 결함 있는 걸 산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미안해. 최 회장님의 죽음. 그게 민준 때문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그놈한테 상처 주려고. 부모님의 복수. 그들의 사랑이 독이 됐다. 나는 울었다. 가족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오지 않았다. 문자, 미안해. 도망칠게 그는 사라졌다. 나는 그의 정비소를 뒤졌다. 서랍에서 찾은 USB 사고 영상과 은지의 편지.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는 버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은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민준 찾았어. 그녀가 왔을 때 나는 USB를 보여줬다. 이걸 경찰에 넘길 거야? 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용서할게. 은지는 웃었다. 언니, 너무 순진해. 민준 오빠는 나랑 도망쳤어. 지금 제주에 있을 거야. 제주.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공항에서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 차 최 회장의 유품이야. 그 안에 숨겨진 게 있어. 유품. 차 안을 다시 봤다. 시트 아래 작은 상자. 열어보니 편지 뭉치와 돈 뭉치. 최 회장의 유언, 민준이 죽음의 원흉. 하지만 진실은 나의 비밀. 트위스트였다. 최 회장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편지, 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 민주는 그걸 알았고 차를 조작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지. 브레이크는 내가 먼저 만졌어. 죄책감으로 모든 게 뒤집혔다. 민주는 피해자. 아니, 그는 여전히 사기꾼. 제주에 도착한 나는 호텔에서 은지를 만났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있었다. 언니, 오빠는 나랑 행복할 거야.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지은아, 돌아가. 이건 끝났어. 나는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불태웠다. 이제 우리 셋 비밀을 공유하자. 아니면 다 같이 파멸. 그들은 동요했다. 복수는 협박으로 변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이 커져갔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광기? 제주 바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 우리는 작은 펜션에 모였다. 민준, 은지, 그리고 나. 테이블 위에 최 회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게 진실이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자살하려 했어? 내가 차를 고치다 우연히 알았고 보험금을 노린 거지? 하지만 회장은 이미 결함을 만들었어. 은지가 비웃었다. 그래서 오빠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냥 생존자지. 그녀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공범이야. 증언을 조작하고 돈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의 고백에 방안이 무거워졌다. 나는 말했다. 부모님은 이걸 알았어. 그래서 차를 산 거야? 내 과거를 파헤치려 한 거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미안해.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은지가. 그녀가 나를 협박했어. 은지가 소리쳤다. 거짓말. 오빠가 먼저 나한테 손을 댔어? 사고 후 위로라면서 그들의 다툼이 시작됐다. 나는 지켜봤다. 이게 바로 복수의 맛, 그들을 서로 물어뜯게 하는. 다음 날,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부모님을 대면해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다. 지은아, 그 차 버려. 최 회장 일은 잊어. 하지만 나는 편지를 보여줬다. 아빠, 왜 숨기셨어요? 회장이 자살한 거 아시면서 민준을 탓하신 거예요. 엄마가 울었다. 우리 집안이 무너질까 봐. 회장의 횡령. 그 돈이 우리한테도 갔으니까. 또 다른 배신. 부모님은 회장의 공범이었다. 그들의 사업 자금이 그 돈에서 왔다. 지은아, 용서해. 내 생일을. 그렇게 망친 건 미안해. 아빠의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용서. 복수는 안 끝났어요. 나는 집을 나섰다. 이제 탁이 든 가족. 민준에게 전화했다. 제주에서 도망쳤어? 은지랑. 그는 숨이 가빴다. 지은아, 도와줘. 은지가 돈을 훔쳐 도망쳤어. 웃음이 나왔다. 은지의 배신. 나는 말했다. 찾아줄게. 대신. 내 조건으로. 그는 동의했다. 우리는 동맹이 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은지를 추적했다. 그녀의 SNS, 카페 동료들. 그녀는 부산으로 갔다. 나는 민준과 함께 기차를 탔다. 차 안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모든 걸 잊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좋아. 하지만 먼저 은지를 끝장내자.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내 손은 차가웠다. 부산 항구. 은지가 배를 타려 했다. 우리는 그녀를 붙잡았다. 언니, 오빠. 왜? 그녀가 울었다. 나는 편지를 흔들었다. 내가 증언 바꾼 데가 회장의 돈 일부지? 이제 경찰에 갈 거야. 민준이 말했다. 은지야, 왜 배신했어? 그녀가 소리쳤다. 오빠가 지은 언니만 사랑하니까. 나 버린 거잖아. 다툼 끝에 은지는 자백했다. 회장이 나한테도 돈 줬어. 사고 전에. 그는 자살 계획이었지만 오빠가 차를 만진 걸 이용했지. 모든 게 연결됐다. 회장의 자살, 민준의 사기, 은지의 탐욕, 부모님의 침묵. 나는 은지의 가방에서 돈을 찾아 불태웠다. 이제 깨끗해졌어. 하지만 민준이 나를 배신했다. 은지와 함께 나를 묶고 차로 끌고 갔다. 미안, 지은아. 내 부모님 돈으로 새 삶을 살게. 그의 눈은 미안함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차는 그 결함 있는 벤츠. 시동 걸지 마라는 그의 옛말이 떠올랐다. 이제 내가 함정에 빠졌다. 부산의 외딴 창고. 민준이 차 문을 잠그고 사라졌다. 나는 묶인 채로 앉아 있었다. 브레이크가 결함 있는 이 차 안에서. 민준아. 돌아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은지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언니, 이제 안녕. 분노가 나를 살렸다. 나는 로프로 몸을 비틀어 핸들을 풀었다. 다리가 저렸지만 시트 아래 상자를 다시 열었다. 최 회장의 편지 속에 숨겨진 열쇠 비상 브레이크 바이패스 장치. 회장이 자살을 대비해 만든 거였다. 나는 그것을 엔진에 연결했다. 시동을 걸었다. 차는 출발했다.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쫓았다. GPS로 민준의 위치를 추적 그의 전화에 설치한 앱. 그들은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었다. 해외 도주. 차를 몰며 생각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 민준, 은지, 회장의 유령까지. 모두가 죄인. 공항에 도착하자 그들은 체크인 카운터에 있었다. 나는 달려가 민준의 팔을 잡았다. 도망칠 생각. 그는 놀라서 물러섰다. 지은아, 어떻게? 은지가 소리쳤다. 차가 살아났어. 나는 웃었다. 회장의 선물이야.
자살 도구가 나를 구했어. 공항 경비가 달려왔다. 나는 소리쳤다. 이 사람들 살인 공모자예요. 증거는 내 주머니 USB 백업과 편지. 민준이 나를 밀쳤다. 거짓말. 지은아, 내 부모님이 먼저 싸움이 벌어졌다. 은지가 칼을 꺼냈다. 모두 죽여, 그녀의 광기. 카오스 속 나는 은지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민준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가 붙잡았다. 체포합니다. 사고 은폐 혐의로 뉴스가 퍼졌다. 유명 기업인 최 회장 사망 사건 2년 만에 재수사. 서울로 돌아온 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아빠, 엄마. 이제 다 말하세요. 회장의 돈 어떻게 쓰셨어요? 그들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사업이 망할 뻔했어. 그 돈으로 내 결혼 자금을? 미안해.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내 가슴은 차가웠다. 복수해요. 나도 여러분한테. 나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 이제 복수 모드. 은지는 구속됐고 민주는 조사 중.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올 터 나는 그의 변호사를 매수했다하니 협박했다. 민준한테 말해. 나랑 거래하자. 변호사의 말, 그가 동의했어요. 은지의 증언을 뒤집겠대요. 민준과 만난 교도소. 유리병 너머 그는 초췌했다. 지은아, 사랑해. 도와줘. 나는 속삭였다. 좋아. 하지만 내 모든 재산, 내 거로.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내 계획은 더 컸다. 부모님의 회사 주식, 회장의 유산은 모두 내 손에. 그러나 트위스트. 은지가 탈옥 시도 중 잡혔다. 그녀의 편지, 언니, 민준이 날 버렸어. 하지만 진실은 내 부모님이 회장을 죽였어. 돈 때문에. 또 다른 배신.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누구를 믿지? 서울검찰청 재판날 민준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피고는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최 회장 본인입니다. 법정에 소란이 일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증거는? 나는 편지와 USB를 제출했다. 민준이 울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은지가 증언대에 섰다. 거짓말. 김지은이 모든 걸 조작했어. 그녀가 복수하려고. 그녀의 말에 판사가 주저했다. 증거. 은지가 스마트폰 영상을 틀었다. 나와 민준의 제주 대화. 우리가 동맹이 돼서. 내 목소리. 법정은 혼란. 나는 반박했다. 그건 함정. 은지가 날 유인한 거예요. 하지만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부모님이 증언했다. 우리 딸은 피해자야. 민준이 범인. 그들의 말은 나를 찔렀다. 가족의 이중성. 재판 중간 나는 은밀히 변호사와 만났다. 민준을 풀어줘. 대신 은지를 죽여. 광기 어린 제안. 변호사는 웃었다. 이미 처리됐어. 그녀의 브레이크. 결함 있지? 충격. 복수의 사슬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민준은 나를 안았다. 지은아, 자유야. 이제 우리.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너는 끝났어. 내 재산 다 도둑맞았어. 은지가. 그는 무너졌다. 왜? 나는 속삭였다. 복수니까. 내가 날 배신했듯이.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빠, 엄마. 회사 주식 넘기세요. 아니면 회장 일 폭로할게요. 그들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내가 왜? 나는 울었다. 여러분이 날 가르쳤으니까? 생존을 위해. 밤, 강남거리. 나는 새 차를 몰았다. 이제 결함은 고쳤다. 하지만 내 마음의 결함은? 민준의 문자, 미안해.
은지랑 다시. 아니, 혼자 갈게. 그는 자살했다.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 없었다. 복수의 대가. 은지가 다시 나타났다. 언니, 오빠 죽었어. 내 탓이야. 그녀의 눈은 미쳤다. 우리는 싸웠다. 그녀의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나는 그녀를 제압했다. 너도 끝. 경찰이 왔다. 그녀는 영원히 같았다. 1년 후, 서울의 겨울. 나는 부모님의 회사 CEO가 됐다. 회장의 유산을 삼켰고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지의 비명, 민준의 눈물, 부모님의 후회. 나는 새 연인을 만났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떨렸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공허. 부모님은 은퇴하셨다. 지은아, 용서해. 그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트위스트의 끝.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은지로부터. 언니, 민준의 아이, 내 안에 있어? DNA 검사해봐. 충격. 임신. 불가능. 하지만 검사 결과 양성. 민준과의 마지막 밤. 아기는 태어났다. 그의 눈은 민준을 닮았다. 나는 이름을 지었다.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복수의 열매. 나는 울었다. 이 아이가 나처럼 살까? 아니면 용서의 시작. 결말은 비극인가, 해피엔딩인가? 독자들이 판단할 일. 나는 여전히 그 차를 몰고 다닌다. 시동을 걸 때마다 시동 걸지 마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제 나는 멈추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회색빛으로.